관련 국가들의 외교, 정보, 군사, 경제 정세를 징후경보로 분석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5월 22일 월요일 현재 생물학 무기 코로나19로 사망한 미국 인구는 116만 명이고 세계 인구는 687만 명입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문재인은 2017년 12월 15일 북경에 들어가 중국몽 가축국에다 충성맹세로 중북남 땅굴내란 전쟁 동맹을 견인했습니다. 그 견인했던 것이 2019년 6월 5차 평양 중북 정상회담이었습니다. 중국몽 서울, 인천, 경기, 할양을 조건으로 저기에서 사전 투표가 조작이 중공 당교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는 저렇게 분석합니다. 2020년 4월 15일 총선에 중공 당교 사전선거 해킹 군단을 끌어들여 180석 부정 압승을 쟁취했습니다. 양정철이가 놀랍다고 표현하고 미국으로 날랐던 사건입니다. 주적 시진핑은 대한민국 적화의 운명을 맡은 자입니다. 그는 1만 명 공안경찰을 주둔시켜 53,339명의 인민경찰을 지휘하며 1, 2차 경찰 내란을 성공시켰고 치안장관, 행안부 장관을 몰아냈습니다. 지금 현재 탄핵 중입니다. 시진핑은 대한민국의 8분의 7 권력을 장악한 호남인민공화국 남로당을 지휘하고 있으며 8분의 7 권력은 입법부, 사법부, 그리고 언론부, 이것이 벌써 4분의 3입니다. 행정부의 일부, 경찰력을 호남인민공화국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8분의 7 권력을 호남인민공화국이 8분의 1 권력을 우리 윤석열 정부가 갖고 있습니다. 남로당 민노총에 의한 무혈 내란을 이미 시작하였고 공안인민경찰의 무장 내란이 대기 중입니다. 2017년 12월 문재인은 북경에 들어가서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 한국은 작은 나라, 중국몽 함께 하겠다, 동북공정 함께 하겠다, 대한민국 적화하여 조선성 제4성으로 편입하겠다. 이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2018년 4월 27일 오른쪽에 보면 김정은이 앞에서 차렷 자세로 사진을 찍습니다. 나는 김정은의 부하입니다. 김정은은 당신의 부하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왼쪽 하단에 보면 중국 공산당 시진핑과 김정은이가 1년 3개월 사이에 2018년 3월부터 2019년 6월까지 1년 3개월 사이에 땅굴 전쟁 전략을 모의하기 위해서 5번 만납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몽 충성맹세의 현장입니다. 오른쪽 2018년 4월 27일,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1년 3개월 사이에 시진핑과 김정은이가 5번 정상회담을 하는 이것이 저것을 보여줍니다. 이 장면은 시진핑이가 이제 우리의 보스입니다. 문재인이는 나의 부하고 나는 당신의 부하가 되겠습니다 하는 사진으로 요 5월 달에 한 일주일밖에 안 돼서 다롄으로 날아간 게 아니죠. 기차 타고 가서 김정은이가 충성맹세하는 그 자료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2019년 6월 이제 시진핑이가 평양으로 들어가서 김정은과 5차 북중 정상회담, 중북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2월 달에 문재인이는 이제 각 공안경찰과 인민경찰의 협약식을 하는 겁니다. 저는 공안경찰 1만 명 이상이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고 그들이 대한민국의 인민경찰을 지휘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3자 동맹이 맺어졌다. 저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이 상로를 잡아다가 저는 이제 경찰에서 옷을 벗었을 것입니다. 잡아다가 문책하면 알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정상회담 1년 3개월 사이에 5번이나 만나는 이 땅굴 전쟁 전략, 대한민국 적화 전략, 조선성 편입 전략이 모의가 되고 이제 사인이 됩니다. 오른쪽에 2018년 4월 24일 저 뒤에가 잘렸는데 저 장면이 바로 충성맹세의 장면입니다. 그리고 5차 회담을 하기 전에 또 4차 회담을 하기 전에 2019년 2월 달에 이렇게 대한민국의 인민경찰과
중공의 공안경찰이 협약식을 갖고서 이제 경찰을 공안경찰이 컨트롤하는 시스템을 완성하고서 5차 남북중 이 동맹이 맺어지는 현장입니다. 2019년 6월 평양에서 남북중 이제 이 동맹이 맺어진 다음 7월 달에 이 당교와 민주연구원 양정철이가 왼쪽에 보입니다. 업무 협약을 해갖고 2020년 4월 15일 부정선거에 양정철의 180석 장담이 현실화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중공의 당교, 저 넓은 강당에서 컴퓨터 시스템을 연결해 놓고 하웨이와 LG U 플러스 시스템이 연결된 이것이 사전투표 이걸 가져다가 다 조작하는 현상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2020년 4월 부정선거에 당교가 개입해서 만들어 놓은 작품을 보십시오. 서울, 경기, 인천. 저는 서울, 경기, 인천을 중공에게도 줄 테니까 당신들이 이걸 해서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해서 63대 36, 63대 36, 63대 36이라고 하는 이 컴퓨터 해킹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지금의 민주당 169명입니까? 이 자들은 거의 대부분 서울, 경기, 인천 출신들은 우리 시진핑에게 충성 맹세를 한 자들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것 덕분에 된 자들이 수두룩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시진핑이가 공안경찰, 인민경찰을 데리고 벌이는 제1차 경찰의 난이 375명 경찰서장 집단 항명 사태로 벌어진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상 처음 정부에 반기던 경찰서장, 이재명이라고 하는 중공 간첩, 형수 쌍욕, 인간 말종, 반드시 경찰국을 저지해라. 이렇게 남로당에서 지령을 내려갖고 경찰들이 행동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것을 반란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미온적으로 몇 명만 잘라내는 그 역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3개월 후인 10월 29일 날 제2차 경찰의 난이 벌어집니다. 이임재, 류미진이라고 하는 이제 경찰대학교 출신, 경찰대학교는 간첩 양성소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애국자들이 있을 수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절대 과반수가 이제 대한민국을 적화하려 들어온 시진핑의 부하들입니다. 그것을 보여준 것이 이임재와 류미진이라고 하는, 류미진은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이었습니다. 이 자들이 이제 이 용산에서 158명을 집단 살해하는, 저 자리에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은 20명 내외라고 합니다. 결국은 사방에서 죽여갖고 갖다 쌓아놓은 시체가 158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저는 공안경찰과 인민경찰이 이것을 방조했다. 거기 최전선에 이임재와 유미진이가 있었다. 이렇게 분석하는 겁니다. 오른쪽에 민노총 특수군, 민노총에 들어와 있는 중공군 특수군, 북계군 특수군이 이 158명 집단 살해를 했고 경찰이 방조했다. 이것이 제2차 경찰의 난이었다라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1, 2차 경찰의 난의 결과 이상민이라고 하는 치안 장관이 떨어져 나갑니다. 이제는 직무를 못합니다. 아직 행안 장관이라고 하는 직책은 갖고 있지만 직책을 수행할 수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8분의 7 인민공화국의 소리 없는 내란이었습니다. 입법 내란이었습니다. 이걸 내란으로 규정하지 못하는 윤 정부는 나이브한 정부입니다. 제2의 5.18이 무장 이제 이 내란이 대기 중입니다. 호남과 제주에서 벌어질 수 있습니다. 호남인민공화국, 그리고 제주인민공화국, 그리고 경기인민공화국이 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말이죠. 제3차 경찰의 난은 제2의 5.18입니다. 이게 제1의 5.18, 1980년 5월 18일 이 전남대학교 앞에서 이제 비상계엄 즉각 해제하라 하고 경찰이 함께 이제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금 제가 브리핑하는 이 시대 상황을 잘 읽고 대처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 한미일 군사협력을 복원시켰고
쿼드와 EU와의 군사 연대를 강화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 물자 지원 가능성과 양안 관계의 물리적 변경 불인정을 공언하였습니다. 타이완과 중공 간의 관계입니다. 환영하며 지지합니다. 시진핑의 이에 대한 반응은 실로 끔찍합니다. 한번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4월 6일 MK라고 하는 전쟁 무기 이야기를 전문으로 다루는 곳에서 방송한 내용 중에 중공 외교부 대변인 화춘잉이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경고하는 내용을 발췌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시진핑과 김정은이가 이제 한미 동맹을 향해서 땅굴 전쟁으로 미국 군인들 28,500명을 포로로 잡는 이것이 배경에 깔려 있다는 것을 알고서 이걸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为了朝鲜的和平与稳定，中国将采取一切可能的措施，使韩半岛局势发展到今天的责任，完全在于韩国。如果不停止破坏朝鲜主权，破坏东北亚和平的玩火游戏，一定会被我点燃的火烧死。韩国应该知道，曾是强国棋子的韩国之所以能够维持独立，是因为中国的关怀。如果韩国继续在军事上与中国对抗，最终会被破坏和灭亡，不能再作为独立的国家存在。 결국 파괴되어 멸망할 것이다. 시진핑이 2019년 6월 달에 평양에 들어가서 이제 문재인 간첩놈과 김정은과 시진핑이가 3자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땅굴 전쟁으로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킨 다음 이것을 동북 삼성의 동북 사성, 조선성으로 편입하는 이것을 화춘잉이는 알고 있다. 그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대비해야 합니다. 시진핑은 대한민국 2020년 4월 15일 총선 문재인당 180석 압승을 당교를 동원해서 완성한 자입니다. 미국 2020년 11월 3일 바이든 당을 승리케 한 이제 비행기로 표를 실어 나르고 그리고 전자 개표기를 조작하고 세 번째 2021년도 2월 1일 미얀마 군부 쿠데타를 성공시킨 배후에 있었습니다. 네 번째 2021년 8월 15일부터 30일까지 카불과 아프간이 넘어가는 배후에 지휘한 인물입니다. 우리는 미얀마 아프간 공작이 대한민국 공작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이거 못 보면 바보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이 시진핑 내란에 의해 경각에 처했음을 알고 대비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2021년 2월 1일 시자라고 썼습니다. 시진핑이 배후에서 조종해서 미얀마 군부 쿠데타가 성공하고 아웅산 수치는 구금당하는 이 역사가 펼쳐집니다. 오른쪽 하단에 2021년 8월 15일 카불이 함락당하고 흔들리는 미국이라고 했는데 미국은 저기서 완전히 패퇴합니다. 이러한 역사가 시진핑이가 배후에서 카불 함락 위에다 시자라고 쓴 것은 시진핑이 배후에서 지휘했다. 현재 대한민국은 시진핑이 공안경찰과 인민경찰을 공조시켜 윤석열 퇴진 내란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계엄 발령 관련 공안경찰, 인민경찰 공조의 무장내란이 대기 중입니다. 계엄령을 선포할 때쯤 되면 무장내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니면은 안 해도 무장내란이 일어날 겁니다. 호남에도 시진핑이가, 제주에도 시진핑이가 배후에서 지휘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퇴진, 이게 재작년부터 들고 나온 시진핑이의 지령입니다. 시진핑은 무서운 자입니다. 저자는 미얀마를 잡아삼켰고 아프간을 잡아삼켰고 지금은 대한민국을 잡아삼키면서 그 덕에 이제 타이완을 잡아삼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상품에는 내용물이 있고 다음이 포장입니다. 전쟁 내란 대비에도 내용물은 국가총력전 태세이며 포장은 한미일 쿼드 EU와의 군사연대입니다. 아프간은 미군과의 포장은 그럴듯했으나 연합작전 포장은 그럴듯했으나 내용물 국가총력전 태세가 탈레반과 중공 공작에 넘어갔습니다. 윤 대통령은 포장에는 성공하고 있으나 내용물에서는 낙제점입니다.
국가 총력전의 구성 요소, 대통령, 내각, 야당, 지자체, 군대, 경찰, 예비군, 국민 등에 있어서 야당과 경찰과 지자체, 경기, 광주, 전남, 전북, 제주가 반대편인 시진핑의 지휘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월남 패망 때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태입니다. 2021년 미얀마, 아프간에 이어 대한민국의 차례입니다. 시진핑의 세력은 지난 3구 대선에서 형수 쌍욕 인간말종 이재명에게 1600만 표를 던지게 하였습니다. 저게 시진핑이가 끌고 가는 대한민국 적화, 그리고 이제 조선성으로 만들어갖고 동북 삼성 플러스 동북 4성을 만드는 이 역사를 위해서 끌고 가는 세력입니다. 이것이 시진핑 내란의 능력이며 자신감입니다. 2022년 대선 3구 대선에서 이재명, 인간말종 이재명이 얻었던 표가 99.49% 현재 1600만입니다. 저 중에서 400만 정도는 훔쳐온 것이고 사실상 1200만 명의 호남인민국 세력이 존재합니다. 작년에 한미연합, 한미동맹을 복원하면서 국가총력전 개념으로 이제 전쟁 연습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저는 윤 정부의 망가진 국가총력전 개념으로 시행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국가총력전은 야당과 경찰과 그리고 1200만 명, 최소한 1200만 명 정도의 저들의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갉아먹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 나면 바로 무너집니다. 호남인민공화국의 이 간첩단들은 한반도 전쟁위기 부르는 국가총력전급 전쟁연습 반대한다. 국가총력전을 비웃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중공의 시진핑이가 스와트 분석한 내용을 알고 대비하시길 위해서 기도의 제목으로 넣었습니다. S, Strength, 대한민국의 강점은 동맹과 연대입니다. 저는 저것을 포장이라고 했습니다. Weakness, 땅굴과 간자, 간첩들이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측근의 윤희근과 김관진이라고 하는 간자를 갖다 놓은 것이 위크니스 중에 위크니스다. Opportunity, 한국과 대만을 병합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그리고 28,500명의 주한 미군을 포로로 잡을 수 있는 Opportunity다. 그리고 부산항에 핵항모나 핵잠함이 들어가 있으면 그것도 포획할 수 있는 Opportunity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Threat, 위협은 단지 위협은 북경이 날아갈 수 있다. 핵전쟁을 피할 길이 없다. 이것인데 저것보다 Opportunity가 더 크다고 판단하면 시진핑의 이 전쟁이 개시되는 것입니다. 전쟁이 아니라 무장내란, 공안경찰과 인민경찰을 동원한 무장내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대비하시길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 이 히스토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윤 대통령님은 예수님께서 택하여 세우셨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사명은 놀랍게도 2700년 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되었습니다. 이 세대에 이 예언이 보다 명확해졌고 우리는 그 실현, 즉 한민족을 통한 이스라엘 구원 예수님 영접을 생전에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윤 대통령께 두 가지 사명, 계엄령 선포하라, 선제 공격하라, 그래서 남북 통일하라,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윤 대통령께 명령하십니다. 계엄령 선포하여 호남인민공화국을 멸절하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신앙을 회복하라. 저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호남인민공화국 남로당은 스탑 UFS, 얼지 프리덤 쉴드라고 하죠. 8월 달에 있는 한미연합 전쟁연습입니다. 국가총력전 전쟁연습 반대, 국가총력전을 비웃고 있습니다. 배후에서 시진핑의 공안경찰이 지휘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저기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영적 생명, 푸시케, 목숨이 아닌 영적 생명, 조회를 구원하신 그 역사가 지금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2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윤석열 대통령과 대한민국 이 한민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어디로? 이스라엘로.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동방의 독수리, 동방의 KF-21, 그 다음에 FA-50 이러한 독수리들이 나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역사에서 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께서 조용한 암살자, 보이지 않게 암살한 자 김관진을 알고 대피하시라고 기도합니다. 그의 임무, 한반도 땅굴 IRG도 빼내어 북에 보고하고 중공에 보고하고 대비책을 보고하고 교란시키는 임무입니다. 2014년도에 김관진이가 간자 행동을 했던 것을 사례별로 몇 가지 추려보았습니다. 2014년 5월 3일 왼쪽에 청주에 흥덕 이 축구 공원을 만들면서 439회 5.18의 시신들이 발견됩니다. 이것을 경찰은 일 없다. 그 다음에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은 일 없다. 아무 말도 안 하고 대응도 안 하고 넘어갔습니다. 6월 9일 날 김정은은 이제 안보실장으로 승진한 저 김관진 사무실에다가 채널 A의 간첩단이 준비한 사진을 걸어놓고 이제 너의 상전은 김정은과 황병서다. 황병서를 만나게 되면 황병서의 지령을 따르라. 이렇게 해서 6월 9일 날 저것이 방영이 되고 오른쪽에 8월 13일 날 뻥 뚫린 5 곱하기 7 곱하기 80m 땅굴, 저게 저 흙이 이제 석촌동 여러 곳에서 한 20군데에서 저게 났습니다. 여름이잖아요. 비만 오기만 하면은 이제 싱크홀이 생기면 싱크홀이 땅굴을 파고드니까 거기에 기자가 들어와서 저쪽 뻥 뚫린 거, 이쪽 뻥 뚫린 것을 사진만 찍으면 끝이 나니까 거기에 필요했던 저 흙을 밑으로 내려보냈던 곳입니다. 저걸 덮었습니다. 김관진 안보실장이 덮었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덮었습니다. 10월 4일 날 황병서가 1호기를 몰고 내려옵니다. 왼쪽 상단에 있는 5월 3일 날 발견된 439를 실어 보내기 위해서 아무런 검열도 받지 않고 물건을 들여보내기 위해서 1호기를 타고 왔던 황병서를 만나서 밀담을 주고받는 간첩 김관진을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5월 3일, 6월 9일, 8월 13일 이때는 김정은이가 지휘를 했지만 이제 10월 2019년 이후에는 시진핑이가 지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비하시길 원합니다.